아무튼 그래서 스타트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그래 제한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첫 번째로 이름에 대한 제한 얘기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딱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const랑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private이라는 키워드가 C++에는 존재합니다. 요거랑 관련한 얘기 두 가지로 일단 축약해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프라이빗과 관련한 거는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얘는 쿨하게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요 컨스트랑 관련한 좀 더 그럴싸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가보시면 11주차 예시 압축 파일이 있고 까보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이 좀 요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채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튼 그 .cpp 파일을 같이 한번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탑재를 해서 열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여러분 과제 남바운 하고 있는 그 유리수랑 관련된 간소화된 버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유리수 오브젝트를 다루기 위한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복잡한 수식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판을 펼쳐놓고 요 컨스트랑 관련한 요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자 우리 전반부 내용의 핵심은 요 소유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자, 누가 소유권자냐? 소유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오브젝트를 파괴할 권리 내지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생성을 야기한 자가 그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채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생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언을 적어놓은 프로그래머 또는 그 선언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혀 있다라면 또는 이제 인수 선언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 내지는 그 함수 정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소유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7주차 내용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 거냐 아니면 메인 거냐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때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어떡하라고 뭐 똑같은 .c 파일 아니면 .h 파일 똑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좀 더 큰 걸 만들다 보면 어떤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2022년에 적었는데 메인 함수 정의는 2026년 5월에 적고 자빠져 있다라든가 와 같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땐 더더욱이나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GUI 모듈은 사실 걔는 몇 년 전에 만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나만의 게임 하나 만들 때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뒤에 숨어 있었고 다만 그때는 1학년 수업이니까 그런 소유라든가 그런 거랑 관련한 부담감 또는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요상하게 쳐서 이게 오류는 나지 않는데 오작동한다라든가와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쓰기 어려운 이름들은 제가 미리 가려둔다라든가 그 이름을 쓰는 걸 제한을 걸어 놓는다라든가 와 같은 케어를 1학년 시점에 파이썬 쓸 때는 제가 전담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학년이 됐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후배들의 건강과 조퇴를 위해서 내가 미리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점점 생길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유랑 관련한 얘기 엄청 중요하니까 살짝 짚어두시면 좋겠고 자 봐봐요. 우리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GitHub 코파일럿 그거 로그인하면 아니면 뭐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하면 과제 넘버원 그냥 엔터 치면 주석만 잘 적어두면 자동으로 짜준다. 그런 얘기를 2026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냉정하게 말해서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GitHub라는 친구 나온 지 오래됐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코드 짜주는 기능 20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걔네들이 좀 더 가까이에 그냥 로그인만 해도 그냥 돈 조금만 내거나 학교 메일 주소 등록만 해도 강력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편하게 내 .cpp 파일 바로 위에까지 지금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입출력 서비스가 발전을 해서 우리 눈에 더 잘 띄는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 이제 프로그래밍 배운 지 1년 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능들을 써서 내가 회사일이라든가 대학원생을 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여러분이 4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짜잘한 프로그램 내 손으로 4년 동안 짜잘한 거 여러 개 만들어 봤다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이력서에 적을 만큼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어차피 자동으로 딸깍하면 3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이력서에 적어놓고 우리 회사에다가 지금 제출을 한 겁니까? 면접관님이 이런 슬픈 소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 동네 4학년 언니들이라든가 다른 학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재 메타이기도 하고요. 바이브 코딩이니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학년 시점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그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나 대신에 문장 적어주고 수식 적어주고 좀 더 크게 보면 연산자 정의, 함수 정의, 구조체 정의 적어주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뭔가를 실제로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면 좀 더 인간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지켜가면서 좀 더 잘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GPT한테 물어봤을 때 결과랑 잼미니한테 물어봤을 때 결과를 두 개를 놔두고 어떤 게 더 우리 회사의 현재 목표에 부합하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더 예를 들면 그 방향성이 일치를 하는 버전이냐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 약간 도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 컴프3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짚어놓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인공지능 전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친구들은 컴프3를 안 들어도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대사 전공 친구들보다 인공지능 전공 친구들이 좀 더 인간에 가까운, 좀 더 사용자에 가까운, 또는 좀 더 우리 팀원들에 가까운 파이썬 코드, C++ 코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보다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더 가까운 C 코드, 파이썬 코드,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작업, 똑같은 정제 작업, 정리 작업을 그나마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컴퓨터를 덜 쓰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든가 하면 도덕적으로 약간 해이해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셉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꾸준히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이랑 우리랑은 약간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컴프3를 추가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컴프 1, 2랑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중간고사 문제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은 여러분도 관점 전환을 한 번 더 해가면서 후반부 내용 같이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그 예시 여러분 살짝 생각해 보시면 그 C 동네에서 얼록이니 프리니 그런 거 반자동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C++ 동네에도 그거에 해당하는 수식 적는 방법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직은 우리 수업에서 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소개를 안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러한 새로운 오브젝트 생성을 이야기하는 선언 내지는 수식을 적은 자가 곧 그 오브젝트의 소유권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쭉 들고 있다가 예를 들면 닫는 중과로 만나서 자동으로 파괴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그 오브젝트를 명시적으로 파괴하는 다른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그 사람이 적어야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이 내가 들고 있는 내 소유의 오브젝트에 대한 사본을 넘겨준다라든가 또는 그걸 양도해서 넘겨준다라든가 같은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요 오버로드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덧셈 기능만 해두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쓰기에 적합한 덧셈, 저런 상황에서 쓰기에 적합한 덧셈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 버전의 여러분이 함수 정의 코드 덩어리를 마련을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 측면에서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C++ 컴파일러가 서로 다른 버전, 지금 시점에 이 덧셈식에 가장 적합한 버전을 능동적으로 이유 있게 선택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스트가 붙어 있는 애랑 안 붙어 있는 애랑 두 개가 있을 때 컨스트가 안 붙어 있는 거를 먼저 골라준다가 7주차 내용 중에 대충 넘겼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비컨스트 우대 법칙 그런 느낌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고 일단은 그거를 머릿속에 남겨둔 채로 오늘 내용을 이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를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맨날 보던 유리수 예시 지금 .cpp 파일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복습 겸 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요. 오늘 예시 코드 지금 하나를 지금 올려놨고 그거를 열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라고 했는데 그냥 RN이라고 줄여놨어요. 그 다음에 사실 그냥 인트입니다. 뭐 오늘은 지금 뭐 과제 넘버원 여러분 지금 하고 있기도 하니까 축약해가지고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하기 는 연산자가 지금 두 개 버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거는 const reference 버전, 아래 거는 rvalue reference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는 연산자, 우리 과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기는 한데 얘는 2항 연산자죠, 맞죠? 파이썬이랑 다르게 C랑 C++에서 는은 연산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C랑 다르게 C++에서는 더하기 는 연산자로 묶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좌항 오브젝트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L밸류 수식이어야 될 거고 당연히 L밸류 레퍼런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턴 형식은 앰퍼센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항 이 두 가지 버전이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위에 거는 const reference고 그다음에 아래 거는 rvalue reference 버전이 지금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내용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버전이 각각 어떤 의미를 띠고 있나만 지금은 살짝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거는 이거잖아요. const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더하기 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인수 오브젝트 더하기 는으로 치면 우항 오브젝트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컨스트를 붙여놨으니까요. 반면 아래 거는 그렇지 않아요. 컨스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바깥쪽에서 구경했을 때 위에 거는 좀 더 안전한 버전, 아래 거는 어쩌면 내 소유의 오브젝트가 저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내용을 다 뜯겨 나간다라든가 같은 그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버전. 대신에 아마도 우리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좀 더 빨리 끝날 것이다. 동일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와 같이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버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는 연산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더하기 는 연산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여러분이 구성을 해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가 지금 여기는 두 개의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수 하나 받고 const reference 받는 버전, 밑에 거는 아까랑 똑같죠? rvalue reference 받는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는 연산자랑 다르게 return 형식이 그냥 일반 형식입니다. 덧셈의 결과는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3도 아니고 5도 아닌 제3의 8이 담겨있는 임시 오브젝트를 우리가 리턴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덧셈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좌항 오브젝트랑 우항 오브젝트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과제에서도 자동 완성으로 적어주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멤버 연산자 정의 닫는 괄호 오른쪽에 const라는 걸 지금 붙여놓고 있는 것 같고 얘도 그런 식으로 지금 붙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의미 관점에서 왼쪽 오른쪽 둘 다 const에 해당하는 버전.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왼쪽은 const가 맞지만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R-value reference 버전이다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좌항은 변경 불가능해요. 우항은 변경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은 이런 느낌의 좌항은 변경 가능한데 우항은 변경 불가능한 버전. 마지막으로 좌항과 우항 둘 다 변경 가능한 버전을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더하기 연산자, 이항 연산자잖아요. 우리가 요 변경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를 챙길 때 좌항, 우항에 대해서 당연히 독립적으로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가능성, 그러니까 성능 향상의 포텐셜이 가장 높은 버전은 좌항, 우항 둘 다 내 맘대로 이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맘대로 건드려도 되는 둘 다 R-value reference 받는 버전이 아마도 성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걔를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니까 여기는 네 가지 선택지, 2의 제곱까지 선택지를 같이 한번 다 챙겨보는 걸 목표로 지금 예시를 가져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두 넘버 1, 투두 넘버 2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슬라이드 돌아가서 이론적인 얘기 조금 더 진행하면 오늘 본론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좌항이 R-value reference고 우항이 const reference인 버전을 구성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위에 보시는 요 더하기 연산자 두 버전 보시면 얘는 인수를 하나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이전에 다룬 적 있죠. 자, 얘네 둘은 둘 다 멤버 연산자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적어둔 건 아니긴 하지만 멤버 코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둘 다 0번째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this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살짝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안에서 thi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st가 묻어있는 별 형식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const를 여기다가 붙여놓은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0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this의 const를 붙여둘 것이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한 저 this라는 뭐 인수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저거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직접 적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직접 지금 보시는 RHS에 대한 선언을 우리 손으로 적는다. 그럼 여기다가 컨스트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붙이면 얘는 그냥 R-value reference가 되는 거고 붙이면 const referenc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요 this라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const를 붙일 것이냐 붙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멤버 버전이니까 좌항은 this로 받고 우항은 내가 직접 지정한 RHS로 받는 이항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에 대한 멤버 연산자 정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단은 이 친구를 다른 방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 봤듯이 모든 연산자가 다 멤버 연산자일 필요는 없어요. 멤버가 아닌 연산자, 그냥 맨 땅에 있는 연산자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이제까지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썼던 그 꺽쇠꺽쇠 연산자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꺽쇠꺽쇠 연산자 우리가 내 유리수 오브젝트를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미리 정해두기 위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꺽쇠꺽쇠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란 말이에요. 걔도 마찬가지로. 근데 걔는 지금 분명히 구조체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두 개를 받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지금 옛날 코드 가서 직접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마지막으로 꺽쇠꺽쇠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 꺽쇠꺽쇠 연산자 정의, 그 꺽쇠꺽쇠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은 걔는 의외로 그 유리수 소속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프렌드, 친구다 뭐다 하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썼던 거, 걔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 엔터키 치고 아마도 우리의 기터브 친구가 프렌드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동 완성 한번 당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지금 봐봐요. 더하기 연산자인데 더하기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연산자 정의 첫 줄 보시면 인수를 두 개를 받는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왼쪽 거, 그러니까 0번째 인수가 좌항, 1번째 인수가 우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우리 목표에 맞는 컨스트 레퍼런스로 꾸며놨고, 그 다음에 왼쪽 버전은 지금 R밸류 레퍼런스로 꾸며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물 보시면 위절트 해가지고 LHS 카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물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는 해가지고 지금 구성해갖고 리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 친구는 보시면 오퍼레이터 더하기라고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리수 소속이 아닌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요 더하기 연산자는 유리수 소속, 그러니까 유리수 소속 멤버 연산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명백한 사실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RN 콜론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소속 관계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고,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 정의 중괄호 안에 이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적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더하기 연산자 원래 적혀 있었던 친구 연산자 정의는 명백히 유리수 구조체 정의 안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RN 그러니까 유리수용 멤버 더하기 연산자다. 그 다음에 인수 하나 받는 버전 따라서 이항 더하기 연산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거는 지금 우리가 프렌드라고 적어둔 거 하나만으로, 그 차이만으로 이 친구는 지금 분명히 이 안에다가 정의 중괄호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RN 소속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멤버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항 연산자면 인수를 두 개를 다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달리 말하면 아마도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도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동 완성이 잘 됐다 그러면 투두 넘버 투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좌항 우항 둘 다 컨스트가 안 묻어 있는, 둘 다 R밸류 레퍼런스로 받는 상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용물은 지금은 뭐 실질적인 성능 차이를 발생시키고 싶은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대충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멤버 연산자는 아니에요. RN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항 더하기 연산자니까 항 두 개를 다 내가 직접 인수선언 적어서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앰퍼샌드 두 개, 둘 다 R밸류 레퍼런스 버전이야를 여러분이 명시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클래식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좌항을 R밸류 레퍼런스로서 받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 정의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적은 다음에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거랑 자 지금 이 두 가지 버전 둘 다 좌항 오브젝트는 내가 양도받은 셈이에요. 임시 오브젝트거나 양도받았거나 해서 이 중괄호 안에서는 내 맘대로 고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걔를 파괴를 할 수는 없어요. 닫는 중괄호 만나면 소유권이 다시 양도받았던 소유권이 다시 반납이 될 거니까 그
LHS 오브젝트를 내가 직접 파괴를 한다거나 하면 그럼 이제 좀 큰일 나는 건데 그러지 않는 선에서 걔가 목숨이 붙어 있는 선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컨스트도 붙어 있지 않아요. 변경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반면 이제 우항에 컨스트가 묻어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지금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그거 딸깍 기능을 여러분이 액티베이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여유 시간 추가로 마련할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클로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GPT라든가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마도 비주얼 스튜디오에 연동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 후반부 내용 내지는 3, 4학년 과제 준비를 지금 시점에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1년 동안 내 손으로 키보드 많이 쳐봤다 이거예요. 물론 키보드 치는 거 연습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그런 걸 자동으로 놔둔 채로 좀 더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만한 중요한 것들, 도덕적인 얘기들 같은 거 포함해서를 이번 수업에서 챙길 예정이니까 꼭 활성화를 해두고 이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두 개 진행한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완성되어 있는 예시 코드 적당히 요약해서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기 는 연산자는 두 가지 버전을 마련해 놨어요. 더하기 연산자는 이제는 네 가지 버전을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하기 는 연산자는 좌항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거예요. 더해서 다시 좌항 자리에 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당연하게도 그 좌항 오브젝트에 컨스트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는 항상 좌항 오브젝트 자기 자신 좀 더 정밀하게는 그에 대한 L밸류 레퍼런스를 리턴하도록 돼 있다. 그거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는 일단은 좌항, 우항 오브젝트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지만 양도를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걔가 저 오브젝트가 나만 쓸 수 있는 임시 오브젝트다라면 그때는 성능 향상을 위해 뜯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의 계산 결과, 덧셈식의 계산 결과는 그 이번 덧셈 결과가 담겨있는 임시 오브젝트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리턴 형식의 앰퍼샌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다. 라고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컨스트 지금 멤버 연산자 내지 멤버 함수 정의 첫 줄 끝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붙여놓은 컨스트는 this에 붙는 컨스트입니다. 자, 컨스트는 우리 C 수업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 이미 다 구경해 본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상하긴 한데 적는 위치가 요상하기는 한데 얘도 일종의 스페시파이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this에 추가적인 내용을 부여를 하고 싶을 때 this에 정밀하게는 const를 붙이고 싶을 때는 그 this에 대한 선언을 우리 손으로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위치에다 적도록 돼 있다.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const는 일단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기 연산자죠. 그 this로 특정되는 덧셈식의 좌항 자리 오브젝트를 내 마음대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멤버 함수 내지 멤버 연산자는 this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this 포인터로 특정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그런데 이 내용물 안에서 예를 들면 더하기 연산자로서 해야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더하기 연산자 덧셈식을 실제로 나중에 적게 될 우리 후배 프로그래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딱 이름에 적혀 있는 그런 작업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this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아무 때나 반드시 쓸 수 있다. 그렇게 그 친구의 존재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알밸류 레퍼런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별이잖아요. 포인터로 특정되는. 그래서 원한다라면 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하기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컨스트를 살짝 붙여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동 완성 당할 때도 여러분 과제 넘버 안에서도 컨스트가 붙어 있는 게 더하기 연산자스러운 스탠스가 되는 거니까, 일종의 제스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붙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st 그 object를 변경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 여기서도 통용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this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수 object를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요 각각의 오버로드된 버전들을 서술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는 연산자, 좌항에다가 const 우항을 더한다, 더해서 담는다, 또는 그렇지 않은 우항을 더해서 담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 가지 버전도 여러분 지금 구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인데 둘 다 const가 붙어 있을 때, 한쪽만 const가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둘 다 const가 붙어 있지 않을 때 호출할 수 있을 만한 버전이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더하기 는 연산자는 는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산 결과, 덧셈의 결과가 좌항 오브젝트에 담겨야 됩니다. 따라서 더하기 는이 의도 측면에서 성립하려면 좌항은 반드시 변경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const 좌항 버전은 성립하지 않고, 그걸 제외하면 지금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인수를 두 개 받는 이항 연산자를 다루는 상황에서 요 const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위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연산자 정의를 다 예쁘게 적어놨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 둔 상황에서 이제 메인 함수 정의를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덧셈식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면 이 봅시다. 자, 메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선언 두 개를 적어놨죠. N이랑 C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N 오브젝트는 const가 붙어있지 않아요. 나중에 원한다라면 이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메인이 변경할 수 있어요. 난 소유권자니까요. 내가 이 중괄호 안에 선언 적어놓은 내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저걸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반면 C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O로 이니셜라이즈해서 스타트하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이 C에 대한 선언의 const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const를 붙여놨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10으로 바꾼다라든가 와 같은 거라면 꺼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구경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 컴프2에서 구경해 본 적 있는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식 C는 L밸류가 맞아요. 그죠? %C 할 수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수식이 맞습니다. 근데 걔는 수정할 수 있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 전체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C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인트 오브젝트 하나를 변경하는 것도 막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체가 보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세부적인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막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두 개의 이름을 써서 그냥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const가 붙어있는 const 오브젝트 두 개를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요 두 이름을 써가지고 수많은 더하기 는 수식, 그 다음에 덧셈식을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석으로 적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살짝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오류 나는 지금 요 줄은 확실히 얘는 오류 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C랑 N을 더해서 그 결과, 덧셈 결과를 C에다가 최종적으로 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C라는 이름을 써서 특정되는 지금 O가 맨 처음에 담겨 있는 O로 이니셜라이즈 해둔 그 유리수 오브젝트를 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C에 대한 선언을 적을 때 걷다가 const를 붙여놨으니까요. 나 스스로 이건 내 소유긴 한데 나도 변경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의미로 여기다 const를 붙인 걸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더하기 는 수식은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설명 들어보면 뭔가 개 복잡한 얘기를 해요. 이러한 P 연산자와 일치하는 더하기 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좌항으로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두 가지 버전 다 있는데 둘 다 디스 포인터는 컨스트가 묻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항은 무조건 변경할 수 있어야지만 더하기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애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짝 시간을 내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살짝 시간을 내서 지금 요 아래에는 수많은 수식들이 적혀 있단 말이죠. 각각의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연산자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보면서 각각의 수식이 어떤 버전 더하기 는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C++ 컴파일러가 리졸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버전을 선택해 주나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프게도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오니까 더하기 한 글자만 적혀 있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진짜로 정밀하게 갖다 대야지만 툴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n 더하기는 n입니다. 여기서의 더하기 는은 과연 어떤 버전을 골라줄까요? 여기서의 더하기 는은 당연하다는 듯이 const reference 버전을 골라줍니다. 왜냐? rvalue reference 버전을 고를 수 없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이 수식 n은 rvalue예요. rvalue 수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rvalue reference는 애초에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const reference 버전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얘를 양도하겠어와 같이 적어둔다라면 그때는 이제 rvalue reference 버전이 당연하다는 듯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더하기 는 연산자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주소까지 이렇게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얘가 마우스 포인터 조금 갖다 댄다고 해서 툴팁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슬프게도 단축키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더하기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댄 채로 컨트롤 K키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손을 다 뗀 다음에 I를 누르시면 마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처럼 요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 n 더하기 n에서는 지금 const reference 두 개 받는 왼쪽 오른쪽 다 const인 버전을 우리한테 골라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몇몇 더하기 연산자는 그렇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내 가지고 요 밑에 지금 뭔가 개복잡한 걸 지금 적어놨단 말이죠. 이 더하기는 과연 왼쪽 오른쪽 컨스트가 다 붙어 있는 거냐 또는 그렇지 않은 거를 골랐냐를 여러분이 살짝 예상을 해보고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7주차 수업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거랑의 차이점은 그때는 인수 하나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인수 두 개를 붙잡고 진행하는 애들을 갖고 둘 다 컨스트가 묻어 있을 때 한쪽은 안 묻어 있을 때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2의 제곱에 해당하는 네 가지 선택지들 중에 우리 C++ 컴파일러가 리졸브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체크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3학년, 그러니까 이게 또 1학년이랑 2학년의 차이가 좀 있는데 2학년이랑 3학년 사이의 차이도 뭔가 강력한 갭이 있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점점 뭔가 현실적인 고민들 막 하면서 대학원이라든가 포함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굴 쳐다보면 다들 막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2학년 친구들 구경할 때는 보통 2학년 친구들은 다른 수업 과제를 합니다. 아이고 자꾸 뭐 시키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학교 포함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약간 양적 팽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견디고 나서 이제 얼굴 완전 시커머진 채로 3학년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남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뭔가 잘 안 된다, 중간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너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 지났으니까 살짝 천천히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자, n 더하기 는 n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과연 우항을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을 고를 것이냐, 알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 고를 것이냐입니다. 얘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얘는 당연하다는 듯이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을 고릅니다. 왜냐? 알밸류 레퍼런스를 받는 버전은 선택이 불가능하니까요. 왜냐? 이건 지금 L밸류니까요. n 자체, n 오브젝트 바로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같은 이유로 이제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은 당연히 내가 지금 컨스트 오브젝트를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C를 쓸 때도 똑같은 버전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가 묻어 있는 거에 컨스트를 밀어 넣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나는 C를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저 더하기 는 연산자도 C를 고치지 않겠대요. 그럼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C를. 근데 쟤는 인수로 받은 오브젝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애래요. 컨스트가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못 고치는 걸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그러면 뭔가 주객전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고 있고 위에 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나는 내 걸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쟤는 인수로 주는 내 거를 고치지 않겠대요. 그러면 세이프입니다. 여전히 나는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자, n 더하기 n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도 L밸류, 오른쪽도 L밸류 둘 다 컨스트가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골라줄 거냐를 보시면 당연하다는 듯이 둘 다 컨스트가 붙어 있는 버전을 골라줍니다. 왜냐? 둘 다 L밸류 수식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긴 했지만 C 더하기 C도 가능하겠죠. 나는 지금 C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2배 뻥튀기 되는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C에 5 담겨 있으니까 이거 더하면 10 담겨 있는 애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C 오브젝트 좌항 우항 오브젝트를 변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 그러니까 둘 다 컨스트 붙어 있는 버전, 둘 다 컨스트 붙어 있는 버전, 마지막으로 둘 다 컨스트 붙어 있는 버전. 똑같은 걸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봐봐요. 더하기 연산자랑 더하기 는 연산자랑 싸우면 더하기 연산자가 이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항이 3개가 있는데 오른쪽 덧셈을 먼저 해요. 그러면 n이랑 n을 먼저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기 는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일단 더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종의 괄호를 이렇게 친다 이겁니다. 이때 요 더하기 연산자는 당연히 아까 봤던 그거예요. 둘 다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이 선택이 됩니다. 왜냐? 둘 다 L밸류니까요. n이랑 n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더하기 는 연산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 더하기 는 연산자 놓고 볼까요? 좌항은 n 오브젝트입니다. 우항은 지금 봐봐요. 뭡니까? 그죠? 덧셈의 결과가 담겨 있는 임시 오브젝트예요. 그거는 메인 거가 아닙니다. 내가 선언을 적어가지고 도입한 친구가 아니에요. 이 수식 더하기 는 수식 계산이 끝나면 세미콜론 만나기 전에 자동으로 파괴되는 살짝만 살다 죽을 친구예요. 지금 n에는 3 들어있으니까 6이 담겨있는 채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하기 는 연산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을 얘는 골라줍니다. 왜냐? 얘는 지금 우항의 형식은 유리수가 맞지만 그 수식은
R 밸류가 맞기 때문이에요. N도 아니고 C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산 도중에 뿅 하고 리턴값 담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임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걔는 R 밸류 레퍼런스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컨스트 레퍼런스도 가능하고 R 밸류 레퍼런스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R 밸류 레퍼런스를 골라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컨스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요. B 컨스트 우대 법칙에 따라서 얘는 자 이거 괄호를 안 쳐도 똑같습니다. 괄호를 안 쳐도 덧셈을 먼저 해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C 더하기 N 하면은 임시 오브젝트 나오는 겁니다. 8 담겨 있겠죠. 그거를 더하기 는 하는 거니까 얘도 R 밸류 레퍼런스 버전이 선택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선 더하기를 2번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 더하기 는이랑 더하기를 섞진 않겠지만 얘는 지금 더하기를 2번 했습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7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왼쪽 더하기 연산자는 어떤 버전으로 리졸브가 될 것이냐, 오른쪽 더하기 연산자는 어떤 버전일 것이냐입니다. 그럼 얘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랑 똑같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왼쪽 걸 먼저 한다라면 왼쪽 덧셈 먼저 하고 그 결과랑 n이랑을 덧셈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맨 처음 덧셈 할 때는 지금 3개의 수식이 다 L 밸류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전에 본 것처럼 컨스트 레퍼런스만 받는 버전을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슈는 그거예요. 과연 왼쪽 덧셈을 먼저 할 거냐, 오른쪽 덧셈을 먼저 할 거냐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거 우리 작년 4월에 여러분 아마 구경해 봤을 수 있어요. 파이썬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단순한 덧셈, 곱셈식 적어놨다 하더라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거를 함수 호출식의 형태로 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얀 창 뒤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add라는 함수 호출하고 멀이라는 함수 호출하고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실 수 있어요. 얘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멤버 연산자니까 n에다가 점 찍고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더하기 연산자 한 다음에 n 밀어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일단은 이 동네에서는 파이썬 동네랑 유사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얘는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좌항은 R 밸류 레퍼런스 우항은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이 현재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왼쪽 덧셈 먼저 한 결과값은 임시 오브젝트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지금 우항이랑 같이 덧셈을 하려는 거다 보니까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래서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왼쪽 더하기가 먼저 붙습니다. 더하기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이 챙겨 보실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여기 적혀있는 더하기 2개는 2개가 서로 다른 버전이 지금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R 밸류 레퍼런스가 뭔가 하는 친구 언제 자주 쓰이냐 물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수식을 적을 때 그러면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계산 도중에 리턴 값을 담아두기 위한 왜냐하면 이 동네는 뭐 오브젝트의 권리를 중시하는 동네니까요. 값이랑 칸을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동네니까요. 그 리턴 값이 담겨 있는 임시 오브젝트, 리턴 오브젝트를 다루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걔 내용물 어차피 이번 문장 실행 끝나기 전에 파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 안에서 전체 커다란 수식 계산하는 안에서는 내가 걔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 밸류 레퍼런스 버전을 쓸 수가 있다면 쓸 수 있게 쓰도록 이렇게 위졸브 관련한 규칙, B 컨스트 우드 규칙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괄호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른쪽 더하기가 먼저 붙을 거예요. n 더하기 n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랑 맨 왼쪽에 적어놓은 n이랑 더할 겁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친구는 둘 다 건드리면 안 되니까 컨스트레퍼런스 2개 받는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좌항은 여전히 L밸류니까 컨스트레퍼런스, 그 다음에 우항은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당연하겠죠. 똑같이 L밸류 수식이고 걔가 컨스트가 묻어있냐 그렇지 않냐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R밸류 레퍼런스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요거는 조금 한번 그래 여러분 주의해야 할 만한 점일 것 같아요. 자 요거 가능할까요? 지금 오류가 지금 나지 않는단 말이죠. 103줄입니다 여러분. n 더하기 c 한 다음에 더하기 는 n을 하고 있어요. 더하기 는 수식은 결국은 는 수식 있잖아요. 그렇죠? n이랑 같이 더한 결과를 좌항 자리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좌항이 뭡니까? 좌항은 n이랑 c랑 더한 결과예요. 따라서 임시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방금 꾸준히 봤듯이 저 수식은 명백히 L밸류가 아니에요. R밸류입니다. 세미콜론 만나면 반드시 파괴돼요. 그래서 R밸류 수식을 더하기 는 연산자로 묶은 수식의 좌항 자리에 지금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류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디스가 포인터다 보니까 컨스트가 안 묻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더하기 는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게 L밸류든 R밸류든 지금은 일단 저 더하기 는 청록색 더하기 는 연산자가 평소처럼 잘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더하기 는 했을 때 덧셈 결과는 어디에 담기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n이랑 c랑 더해서 그럼 이제 n에 3 담겨 있고 c에 5 담겨 있으니까 요거 덧셈을 먼저 하면 8이 담겨 있는 임시 오브젝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시금 n에 3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 임시 오브젝트에는 원래 8이 담겨 있었지만 요 더하기 는 수식 계산까지 끝나면 이제 11이 담겨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만나요. 수식문 실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1이 담겨 있던 임시 오브젝트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소유권이 그 누구에게도 없이 붕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합시다. L밸류 C에서 먼저 등장했던 유서 깊은 속어라고 얘기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비록 어원은 거기서 따오긴 했지만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수식의 L밸류인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해요. 실제로도 잘 동작합니다. 11이 담겨있는 채로 파괴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요 n이랑 c랑 더한 결과 요 덧셈식 자체는 R밸류 수식이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건데 뭐 요거는 여러분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하기 뭐 3개 쓸 수 있으면 4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세기 C++에서는 요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컨스트가 안 붙어도 되는 상황, 내가 저 임시 오브젝트 또는 양도받은 오브젝트를 마음대로 뜯어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속도 향상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중첩해갖고 연산자 여러 번 중첩해갖고 적어놨을 때는 그런 순간이 꽤나 자주 찾아올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에도 아마도 그랬겠지만 심지어 작년엔 그게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문장의 개수,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더 복잡한 수식을 적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여러분이 학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강렬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요 21세기 C++가 이런 방면에서 원칙을 이렇게 잡아놔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도를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어디 보자. 그래. 여러분 혹시 백준이라는 사이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걔가 망했어요. 올해 망했어요. 2달 전인가?
백준을 운영하시던 백준 아저씨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심하이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풀이 사이트 같은 데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안에서 쪼물쪼물 해가지고 이런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함수 정의라든가 프로그램 여러분 작성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채점을 해주는 겁니다. 테스트 입력 A번 들어갔을 때 A''이 제대로 잘 나오나 그렇게 채점해가지고 100점 만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등급도 매겨주고 등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뭐 비슷한 거 구경해 보시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더 빠르게 동일한 출력을 내뱉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예를 들면 .cpp 파일 올린다 칩시다. .cpp 파일 자체의 크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적는 시점에 작성하는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등등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장 여러 개로 적을 수 있다. 그 문장 순차의 뭐 저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대학원 가거나 회사 가면 갈수록 복잡한 수식을 꽤나 더 자주 적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게 퇴근 시간을 앞당긴다라든가와 같은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 중에 왜 내 코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C++ 컴파일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와 같은 질문을 보통 다들 하게 됩니다. C++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요거를 살짝 먼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23줄이랑 31줄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줄은 예예요. 31줄은 예입니다. 미리 작성돼 있었던 멤버 버전 더하기 연산자 아까 전 설명했었던 오른쪽에 컨스트 붙여놓은 그래서 this의 컨스트가 묻어있는 요 연산자 정의 두 개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컨스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를 살짝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거를 어쩌면 이미 과제 넘버원 할 때 비슷한 오류를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는 강제로 재현을 해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컨스트 지우고 저장하면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무려 6곳에서 지금 오류가 빵빵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C 더하기 N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꺼지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이러한 P연산자와 일치하는 더하기 연산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C 더하기 N이란 말이에요. C는 컨스트가 묻어있는 L밸류예요. 그 다음에 N은 컨스트가 묻어있지 않은 L밸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항은 지금 무조건 컨스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항은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되는데 아무튼 L밸류 수식이기 때문에 컨스트 레퍼런스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그러한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산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컴파일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산자가 0개 있다라고 말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연산자가 0개 있대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 더하기는 예를 들면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int 더하기 int거나 int 더하기 double이거나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로 이 덧셈식의 형식이 고정돼야만 하거든요. 이 덧셈식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가 컴파일 타임이 결정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C 더하기 N이라는 짤막한 덧셈식을 컴파일하기에 적합한 버전
컴파일러가 선택하기 적합한 버전이 0개에 있어서 오류가 난다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동등한 느낌이죠. C 더하기 N이잖아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N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N 더하기 N 더하기 N 같은 경우는 얘는 더하기 연산자 중에 2개 이상이 이 덧셈식과 이 덧셈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버전이 2개 있어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까랑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왼쪽 덧셈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좌항은 R밸류입니다. N 더한 결과에 해당하는 임시 오브젝트예요. 우항은 컨스트가 안 묻어있는 L밸류입니다.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2 이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고르는데 역시나 실패를 해서 즉시 빨간 줄 오류를 내뱉는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밑에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도 지금 적절한 게 2개 이상이래요. 얘도 지금 적절한 게 없고 얘도 지금 적절한 게 없어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또 이제 또 잘 될 수도 있나 봅니다. 사실은 지금 빨간 줄을 3개를 그어야 되는데 한번 오류 나면 더 이상 생각하는 걸 그만두기 때문에 안 그어주는 애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C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절한 더하기 연산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좌항, 우항 둘 다 컨스트가 묻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 친구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컨스트 좌항, 우항에 둘 다 붙어 있던 버전에서 왼쪽에 있는 컨스트를 지웠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마지막 C 더하기 C에서 오류 나는 것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나머지는 뭔가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적절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자빠져 있는 거,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거 위에 거는 컨스트를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컨스트를 한번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겠지? C 더하기, 잠깐만, 그래. 이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더하기에서 지금 안 된답니다. 요 더하기는 지금 보시면 봐봐요. 왼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덧셈식 좌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 더하기 C잖아요. 임시 오브젝트입니다. 좌항도 R밸류고 우항도 R밸류인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적절한 게 2개 이상이다 라고 말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좌항에서 컨스트를 빼버렸더니 우항은 R밸류 레퍼런스였어요. 얘는. 그랬더니 지금 2가지 이상이 적절한 후보로 나와서 둘 다 꺼지라고 하고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 동네에서는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는 그 관사 A 내지는 더 같은 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붙여가면서 내용을 구경을 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덧셈식은 인트 덧셈이거나 더블 덧셈이어야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르기가 애매하다라면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덧셈식 컴파일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적절한 버전이 0개 있는 경우에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고, 적절해 보이는 버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요 컨스트를 둘 다 잘 붙여놨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지금 더하기 는 할 때 왼쪽에 컨스트 붙어 있는 아까 전에 주석 처리한 그 한 줄을 제외하면 다른 친구들은 원래 문제 없었습니다. 청록색으로 잘 빛나고 있었어요.
저장했더니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것 같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만 지웠을 때는 뭔가 지금 심각하게 꼬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 CONST 5글자를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 안 적는 경우 C++는 여러분한테 과도한 형태로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 같은 걸 설명하지 않은 채로 뭔가 요상한 오류 메시지를 자주 뱉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제 넘버원을 내가 지금 맨땅에서 스타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코드 작성해 가면서 진행한다라면은 어쩌면 이 오류를 이미 구경을 해 보셨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적어야 되는 그대로 잘 적고 심지어 그렇게 잘 적어둔 경우에는 더하기 연산자를 4가지 버전이나 지금 마련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덧셈식 여러분 마음대로 적을 수 있겠지만 엔간하면은 걔는 전부 다 청록색으로 빛난다 이거예요. 적재적소에 적합한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를 골라가면서 컴파일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 컨스트 지옥 인페르노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 여러분이 적응하려면 요 컨스트랑 관련한 거를 조금 더 자주 문제에 봉착해 가면서 붙여야 할 때는 붙이고 붙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붙여야 된다 정도까지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합한 버전이 없다. C 더하기 C가 털린다는 납득이 되는데 적합한 버전이 너무 많다라는 오류 메시지도 지금 구경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하나를 컨스트를 지운 게 아니라 둘 다 컨스트를 지우잖아요. 그 다음 내려가잖아요. 이거 기다리면 이번엔 또다시 둘 다 컨스트를 지우면 아까 전에는 오류가 났던 게 아까 전에는 오류가 났던 게 이제는 오류가 안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가지 선택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만 지울 때 그다음에 양쪽 다 지울 때 어디서 오류가 발생이 나는지가 다 달라요.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조화롭게 가려면 둘 다 컨스트를 붙여야 되는 건데 이 둘 다 컨스트 붙여야 되는 곳에 잘 붙여야 된다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완수를 해놓지 않는다라면은 이 유리수는 못 쓸 애가 되는 거예요. 후배 프로그래머가 한 소리 한다 이겁니다. 아 이제 좀 정년 퇴임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메일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C++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원본 버전 컨스트가 둘 다 붙어 있는 버전 코드 들고 와갖고 다시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메인 함수 정의에 적혀 있는 수식들은 그 더하기 는인데 왼쪽에 컨스트 붙어 있는 C 더하기 는 n을 제외하면 전부 다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요 아까 전 2개 지운 것 중에 위에 친구를 지워서 밸런스를 깰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원래 적혀있던 건 밸런스가 완벽하게 잘 맞았어요. 둘 다 컨스트인 거, 한쪽만 컨스트인 거, 둘 다 컨스트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가득가득 잘 적어놨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연산자 정의 4개 중에 하나의 컨스트를 덜 적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거고 따라서 이제는 좌항에 컨스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우항은 내 소유가 아닌 거를 쓰기 위한 선택지가 사라져서 C 더하기 N을 해석할 방법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0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항은 위에 거는 뒷수로 받아요. 근데 위에 거 좌항 보시면 지금 컨스트를 빼버렸기 때문에 걔는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오브젝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깔려있는 버전 얘는 R밸류 레퍼런스를 받아요. 컨스트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덧셈식 좌항 자리 C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사이에 자 지금 보세요. 위에 거는 지금 컨스트가 좌항, 우항 중에 우항에 붙어 있어요. 인수의 컨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좌항에, 그러니까 디스 자리에는 컨스트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우항 자리에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B 컨스트를 우선한다와 같은 법칙에 따른 우선순위가 사라져서 더 이상 요 중첩된 덧셈식을 컴파일하기 위한 방법이 적절한 게 이제 둘 중에 더 우월한 게 뭐냐를 고르는 때 둘 다 컨스트가 하나만큼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 중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적절한 버전이 2개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리졸브의 결과가. 그러면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서 원래 컨스트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위에 거는 컨스트가 2개 붙어 있던 애예요. 아래 거는 컨스트가 하나만 붙어 있던 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의 더하기는 이겁니다. 이 친구예요. 얘는 지금 왼쪽은 컨스트가 안 붙은 L밸류예요. 오른쪽은 컨스트가 안 붙은 R밸류예요. 임시 오브젝트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위에 거도 가능하고 아래 거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둘 중에. 그러면 컨스트 2개 붙은 애를 쓰지 않고 컨스트 하나 붙은 애를 아래 거를 쓴다 봐주시면 돼요. 좀 더 정밀하게 위에 거는 컨스트를 2개를 더 붙여가면서 호출해야 되고 아래 거는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호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 거를 골라준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좌항 디스는 둘 다 컨스트 붙어 있으니까 둘 중에 요거를 골라준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 밑에 거는 둘 다 지금은 선택지가 아닌 거죠. 왜냐? 요 덧셈식의 좌항은 R밸류가 아니니까요. 밑에 거 2개 못 골라요. 위에 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디스는 R밸류를 받을 수 있고 L밸류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컨스트를 깨버리면 위에 것도 컨스트를 하나를 더 붙이고 다만 우항에 붙일 거예요. 아래 것도 컨스트를 하나를 더 붙일 건데 좌항에 디스 자리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컨스트가 깨져 있는 경우 위에 거는 하나를 더 붙이고 아래 거는 0개를 더 붙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덧셈식에 대해서 오류가 사라지는 것까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 덧셈식, 그러니까 n 더하기의 요 덧셈식이 한 가지로 결정될 뿐이지 다른 곳에서 또 오류가 빵빵 터지니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컨스트가 의미 자체는 작년에 배웠던 그 컨스트 스페시파이어의 의미가 그대로 다가오는데 이게 오버로드랑 같이 겹치면 여러 가지 버전들, 컨스트 하나 붙은 버전, 2개 붙은 버전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이 퇴근을 가장 심각하게 늦춰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2026년에 와서는 얘는 여러분이 기계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가면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연산자 정의들 각각에 붙여야 할 곳에만 붙이고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는 안 붙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밸런스 4가지 버전 2의 2승까지 경우의 수를 잘 챙겨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규칙에 맞게 코드를 적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규칙을 준수하는 코드를 우리한테 뱉어주는 건 우리 GPT, 잼미니, 클로드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꼭 익숙해진 상태로 좀 더 복잡한 전공 과목들, 실습 과제들이라든가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걸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 이거 한번 질문해 보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오늘 아침 수업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2학년 수업이죠, 그죠? 거기서는 여러분 AI 써도 된다고 합니까? 꺼지라고 합니까? 제가 질문했었을 수도 있어, 과거에. 교수님이 뭐라 하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코드를 뭘로 짤까? 아마 요즘 세대는 그거 쓰겠죠? 그 구글 콜앱 쓰고 있겠죠? 그렇죠? 걔는 아마도 여러분이 그 딸깍의 도움을 받으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파이썬 코드를 짜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로 하실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못 본 척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내용이 아니니까. 자, 우리는 1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을 써가지고 진행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깔려 있을까? 있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여러분 그 설치 옵션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썬 템프 이 정도만 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y 파일을 여기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목표 사용자가 고른 너비를 갖는 예쁜 삼각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하고 뭐 df run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여기도 자동으로 적어준다 이거예요. 우리 컴포원 듣는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실행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좀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코드 짜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 너비를 입력하세요. O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 구글 콜앱에서는 박스 단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문단 단위로 코딩을 했다라면 얘는 우리 클래식한 방식으로 .py 파일 쓴다 정도만 챙겨두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py 파일로 진행하는 게 더 빠릅니다. 퇴근이 훨씬 더 빨라요. 그 구글 콜앱은 느립니다, 많이.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 컨트롤 쉬프트 A라든가 눌러서 예를 들면 뭐 data.py 하고 뭐 넘버는 3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임포트 데이터 할 수 있고 등등등. 우리 컴포1에서 썼던 기술들 그때 다 표준 파이썬 안에서만 진행했으니까 그것들 여기서도 여러분 당연히 쓰실 수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교수님이 그걸 막지 않았다라면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퀴즈 나를 위한 퀴즈를 내는 겁니다. 아래 코드는 왜 잘 동작하는가? 그럼 이제 answer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준다 이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죠? 여러분 굳이 막 그 패턴 인식 코드 복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제미나이 켜고 그 친구한테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코드 설명해줘 와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걔를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초대하고 같이 구경하는 식으로 짜는 게 그게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답을 덜 딸깍을 해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제 남반 여러분 그 8주차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주석 적어두면 얘가 자 우리가 순리대로 구조체 정의 뭐 기본 생성자 정의 복사 생성자 정의 이동 생성자 정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C++ 프로그래머의 습관에 맞게 내가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채워간다라고 하면 그 습관을 기계 친구들도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엔터 치고 조금 기다리면 또는 뭔가 반응이 늦는다라면 내 현재 마음속 상태를 내 현재 니즈를 적당히 슬래시 2번 해서 주석으로 적어두고 엔터 치고 조금 기다리면 그 친구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다 적어야 할 법한 함수 정의, 생성자 정의, 파괴자 정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잘 적어둔다. 그 다음에 뭔가 대충 마음에 안 든다라면 일단은 백스페이스 한번 친 다음에 내가 원래 적어야 되는 코드 첫 줄에 한 몇 글자 정도 방금 전에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우리가 프렌드 6글자 적고 띄어쓰기 하니까 이 친구가 적절한 버전을 지금 마련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여러분 활용하시면 좀 더 인공지능 전공자스러운 인공지능 사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문 돌려본 결과 작년에도 설문 돌려본 결과 엔간한 우리 세대 친구들은 다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죄책감 갖는다라든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론 교수님이 이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막아두셨다라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시되 그분이 특별히 막지 않는다. 구글 검색하는 걸 허용하는 것만큼이나 잼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거 사실 요즘 구글 검색하면 잼미나이가 먼저 말해서 답해 주잖아요. 결국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인식을 가져가 주시면 좀 더 그럴싸한 부가적인
스토리들까지 구경하면서 우리 수업 내용 내지는 우리가 지난 1년 내지 요거까지 1년 반 동안 배웠던 프로그래밍이 섞여 있는 다른 전공 과목들을 좀 더 재밌게, 좀 더 인텐시브하게,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갖는 밀도를 갖는 수업으로서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곁다리 얘기니까 잊으셔도 좋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파이썬 코드 짤 수 있고 그 짜는 거를 기계랑 같이 짤 수 있다 정도까지만 해두고 갑시다. 자, 그래서 C++ 동네에서 일단은 소유랑 관련한 거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소유랑 관련한 거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인수 선언에다가 컨스트를 붙여놓을 거냐 안 붙여놓을 거냐가 매우 강력한 제스처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넘겨준 오브젝트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 각오가 돼 있는 친구들만 나를 호출해. 와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 또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하기 는 연산자처럼 변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때는 컨스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그냥 더하기 연산자, 사실 뭐 좌항, 우항 변경 안 해도 얼마든지 덧셈 할 수 있다라면 그럴 땐 컨스트를 붙여 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간 더 성능 향상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면을 신경 쓰고 싶다라면 그러면 이제 알벨 레퍼런스 버전을 섞어가지고 해놓고 이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강력한 C++ 구조체 정의 같은 거 적고자 한다면 이 컨스트가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C++가 꽤나 다루기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을 규칙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날에는 그게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완화가 돼 있다까지 방금 전에 챙겼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네 가지 버전을 만들 때 생각보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둘 다 컨스트 붙었을 때, 둘 다 안 붙었을 때, 왼쪽만 붙었을 때, 오른쪽만 붙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인수가 두 개니까 2의 2승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리가 큰 무리 없이 그냥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딱 미리 만들어 두는 입장에서 정신줄 붙잡고 지금 그거랑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오버로드 짠뜩 해놓고 나중에 한 가지 골라가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들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준비해 둘 수만 있다면 뭐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항상 C++ 컴파일러가 봤을 때 적절한 버전이 단 하나만 떠오르도록 만들어 두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앰퍼샌드 두 개 쓰는 알밸류 레퍼런스는 한시적인 소유권 양도를 받고 좀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키고 싶다라면은 저 친구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로 특정되는 오브젝트 내가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면 컨스트 레퍼런스 붙여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디스 오브젝트에 컨스트를 붙이고 싶다라면 멤버 연산자 정의 오른쪽 끝에다가 컨스트 5글자 적으면 된다.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곁다리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인수만 붙잡고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은 리턴 형식에 대해도 컨스트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컨스트를 맨 왼쪽에 적은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자, 덧셈 결과는 유리수 오브젝트, 임시 오브젝트가 나갈 건데 여기다 컨스트를 붙여주면 이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임시 오브젝트는 그 누구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기는 한데 나중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컨스트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다 컨스트 붙여두면 그 레졸루션 결과가 리졸브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 없죠. 리턴 값 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더하기 연산자 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호출한 저쪽에서 그거를 변경을 한 해 만에 등등을 신경 쓸 일이지 재사용을 한 해 만에 신경 쓸 일이지 나는 알 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컨스트를 붙이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L-value 레퍼런스 리턴하는 거랑 컨스트 L-value 레퍼런스, 그러니까 컨스트 레퍼런스 리턴하는 거는 걔는 또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리턴 형식에도 컨스트가 묻을 수 있고 안 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얘도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스트 자체는 복습이에요. 작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2중첩, 3중첩 해가지고 구경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컨스트 스페시파이어는 일단은 얘의 의의를 놓고 본다라면 컴프3 기준에서의 의의를 놓고 본다라면 나 자신, 지금 C에 대한 선언을 적고 있는 나 자신 또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인수로 넘겨서 상대방이 사용한다라든가 등등등 그러한 타인, 상대방이 적을 수 있는 수식의 폭을 좁히는 것을 의도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 봤던 그거에 C 더하기 는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선언을 그딴 식으로 적어놨으니까요. C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나는 C 오브젝트 변경이 필수적인 수식을 절대로 못 적는다 이거예요. 는 수식이 대표적인 거고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컨스트는 스페시파이어니까 일단은 선언에다가 붙여서 적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그 이름의 형식, 그 다음에 데클러레이터 꾸미기 등등을 하면서 겸사겸사 컨스트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심지어 여러 개 붙이거나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름,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하려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되는 오브젝트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를 저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데클러레이터 꾸밀 때 별 컨스트라는 친구가 뭐 있고 C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말고도 C++ 동네에도 이 컨스트랑 관련한 특이한 케이스가 몇 개 있기는 한데 그거는 디테일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중에 구경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시점엔 요거는 확실히 기억해 둡시다. 컨스트는 오브젝트에 붙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했지만 요 컨스트 키워드 자체는 명백히 이름에 붙는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저 컨스트가 붙었냐 안 붙었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컴파일 타임의 레졸루션의 결과, 리졸브의 결과가 오류가 뜨거나 안 뜨게 만드는 스노우볼이 굴러가냐 그렇지 않냐를 판가름 짓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즉시 빨간 줄 떴다 안 떴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전혀 한 번도 오늘 수업 시간에 실행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가 답이 되냐 안 되냐를 논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건 그 컨스트는 메모리 위에 어떤 부분을 읽기 전용으로 만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어떤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C가, 이름 C가 컨스트 유리수,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L-밸류 수식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름에 이 컨스트가 부여가 된다. 일종의 묻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아마도 큰 무리 없이 기말고사 때까지 이 컨스트랑 관련한 걸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선언 내지 수식, 이름 포함입니다. 은 대표적인 여러분 프로그래머의 목표를 내 앞에 있는 기계 장치한테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죠. 나 지금 덧셈 했으면 좋겠어. 3 출력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수식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구성해요. 그 문장을 누구 중괄호 안에 적어두냐에 따라 3의 출력을 언제 할 거냐가 결정되고 등등등. 파이썬에서도 그랬고 C도 그렇고 C++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서는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내 머릿속 생각 그대로 나중에 동작하도록 코드를 짜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미리 계획해 두는 거 선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뭐 했으면 좋겠다, 무슨 값을 썼으면 좋겠다, 수식 적는 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미리 내 선언에다가 스페시파이어로 컨스트를 붙이냐 안 붙이냐 같은 것들이 나중에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 등등이 적을 수식을 못 적도록 일종의 제한을 거는 느낌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나온 굵은 글씨 제한이 일단은 우리 수업 후반부 내용, 기말고사 때까지 내용의 가장 첫 번째 엄청 중요한 도덕적인 느낌의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미래의 코드 짜는 누군가의 자유도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 는 연산자 아무렇게나 좌항, 우항 집어넣는다고 다 컴파일 시켜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컨스트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지금 봐봐요. 우리가 2시간 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일단 요 정도만 챙겨놓고 그러면 약 45분, 40분 정도 지금 여유 시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챙겨두고 다음 주에 이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요 제한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를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프라이빗 사적인 뭔가랑 관련한 얘기가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여흥으로 남겨두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문제지 확인하실 수 있게 등등등 한번 해볼게요. 채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